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국내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가이딩 스타를 자처하고 있는 폴스타의 국내 첫 출시 모델 폴스타2를 만나보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승할 차량은 폴스타2의 최고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롱레인지 듀얼 모터 그리고 퍼포먼스 패키지 사양입니다. 자, 지금부터 새로운 가이딩 스타 폴스타2가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폴스타2의 주요 제원과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만나볼 폴스타2 같은 경우는요, 컴팩트한 패스트백 세단의 체격을 제시합니다. 4605mm의 전장과 각각 1860mm, 1480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췄고요. 휠베이스 역시 2735mm로 합리적인 세그먼트의 존재감을 제시하죠. 여기에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사양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오늘 시승한 차량은 2145kg에 이릅니다. 이어서 구동 시스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륜과 후륜에 이 듀얼 모터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합산 출력 300kW, 그러니까 약 408마력의 출력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단 4.7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는 일반적인 전기차보다 우수한 205km/h에 이릅니다. 여기에 78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서 1회 충전 시에 약 334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출력과 효율성, 운영의 밸런스를 아주 절묘하게 구성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폴스타2의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볼보의 감성이 어느 정도 느껴지긴 합니다만 굉장히 절제되고 명료한 모습입니다. 실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볼보의 디자인에 비해서 더욱더 빼어있는, 그러니까 일부 디자인 요소를 더욱더 절제하고 삭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무광으로 다듬어진 엠블럼 역시 독특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빼는 디자인은 측면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 측면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굉장히 명료하고 절제되고 또 정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하거나 어색한 디테일보다는 정말 마이너스 디자인이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독특하게 도어 패널에 차량의 스펙도 약간 써있는 것도 이채롭고요. 전체적인 루프 라인을 이용해서 투톤 스타일의 바디를 연출한 것도 감각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죠. 자, 이어지는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 독특한 폴스타만의 리어 커뮤니케이션 램프를 더하고 있고요. 살짝 클래딩 가드를 더하면서 약간 차체 전고라던가 지상고가 좀 높아 보이는 모습은 있지만 전고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아서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성도와 만족감 상당히 좋은 편이죠. 이어서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폴스타는 확실히 실내 공간에서 볼보와는 다른 감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이 대시보드나 센터페시아 등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북유럽의 감성은 있지만 확실히 볼보와 선명한 차이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의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여기에 소재나 이 색상의 연출, 또 위브테크라던가 이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이런 거를 사양에 따라 옵션에 따라서 절묘하게 배치해서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내를 채우는 사운드 시스템은요, 하만 카돈사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져 있는데요. 바우슨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은 아니지만 분명 이 체급 대비 우수한 만족감을 주기에 충분한 구성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공간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자, 전기차여서 차체 하부에 배터리가 있지만 그래도 실내 공간의 전체적인 시트의 크기라던가 레그룸이라던가 전체적인 개방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트의 디자인이라던가 형상, 그리고 이 퍼포먼스 패키지의 이 독특한 노란색 시트벨트가 주는 만족감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죠. 덕분에 이 폴스타2의 실내 공간은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글래스루프 한쪽에는 이렇게 폴스타 로고를 반사시켜서 이 독특한 감성을 연출하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이어서 2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공간 역시 깔끔하고 독특한 그리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퍼포먼스 팩 특유의 노란색 시트벨트가 시각적인 매력을 더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컴팩트 세단의 공간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레그룸이라던가 시트의 크기라던가 모든 부분이 완벽하거나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충분히 시장에서 합리적인 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개방감이 우수한 글래스 루프, 그리고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이런 공간의 디테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에어벤트 역시 이 볼보 특유의 감성, 이 북유럽 특유의 감성이 느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시트 중앙에 있는 암레스트 역시 우리가 익숙한 또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만족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적재 공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차량의 체급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패스트백의 디자인이 사실 적재 공간을 아주 극한으로 끌어올린 것도 아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재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적재 공간이 체급에 비해서 깊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의 활용성은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2열 시트 역시 폴딩이 가능하다는 점 플러스 요인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폴스타가 국내 시장에 제시하는 패스트백 EV 폴스타2와 함께 주행을 하면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을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지금 시승하게 될 사양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롱 레인지 듀얼 모터 시스템의 퍼포먼스 팩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조금 전에 영상을 봤던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나파 가죽이 더해져 있는데요. 현재 이 차는 위브테크 이 소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일단 전 나파 가죽보다 위브테크 소재가 좀 더 이 차의 성격, 그러니까 퍼포먼스 패키지에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이 직물 시트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홀딩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분명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참고로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타게 되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딱 실용적인 사이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볼보 S60이 단연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체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패스트백으로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고 깔끔한 매력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전기차이고 또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조금 높은 이 체급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크로스오버틱한 그런 감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형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실내 공간도 굉장히 많이 절제되고 또 이렇게 덜어내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물리적인 구성이라던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디테일, 연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폴스타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기차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하고요. 기술적 가치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처음 제가 탔을 때 당황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스타트 버튼이 어딨지? 웨이크업 버튼이 어딨지? 라고 했는데 시트 센서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운전자가 키를 갖고 이 시트에 몸을 맡기면 그 무게 인식을 해서 자동적으로 차량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시트에서 몸이 떨어지고 키가 차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가 꺼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전자제품에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라든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이런 시각적인 연출 등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그러면서도 결코 과하지 않게 연출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에 대한 설정도 아주 손쉽게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원페달 드라이브를 꺼놓고 타도록 할게요. 저는 그래도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스티어링 휠 느낌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ESC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서 차의 성격과 이 폴스타가 추구하는 감성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정말 아주 깔끔한 그런 이 정갈한 그런 매력을 주고 있어서 북유럽의 전기차 브랜드답다 이런 감성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이 독특한 컬러의 이 시트 벨트가 더해지면서 퍼포먼스 팩만의 감성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퍼포먼스 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붉은색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볼보 그리고 폴스타 이런 좀 이 북유럽 친구들은 이 퍼포먼스를 이 금색이나 노란색으로 많이 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폴스타 같은 경우가 이전에 내연기관 시절에 이 올린즈사의 서스펜션과 요소들을 많이 썼는데요. 올린즈 당연히 이런 노란색, 금색이 상당히 강렬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폴스타의 모터스포츠 활동이라던가 그 이전에 이제 폴스타와 이 볼보의 파트너로 활약했던 사이안 레이싱 팀 역시 이 사이안 컬러와 함께 이 노란색과 금색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거든요. 그런 예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듀얼 모터의 이 롱레인지 사양 같은 경우는 이 전륜과 후륜 엑셀에 이 전기 모터를 배치해서
킬로와트, 그러니까 약 408마력의 출력을 제시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정지 상태에서 굉장히 빠른 4.7초만이었나요?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8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서 1회 충전 시 약 334km의 주행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대다수의 이 고성능 전기차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 차도 고스란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죠. 게다가 그러면서도 배터리 용량이 아주 큰 편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충전이라던가 이 차량의 활용에 있어서 좀 더 지속 가능성이 편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배터리 용량이 100kWh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사실 전기차의 운영 내용을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60kWh에서 80kWh가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폴스타2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인 만큼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리고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굉장히 직접적으로 출력이 전개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이 차의 이 출력 전개가 너무 울컥거리거나 과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제가 이 차의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는 전기차의 그런 온오프의 느낌보다는 내연기관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출력 전기가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이 볼보의 볼보 태생의 그런 브랜드 혹은 이제 스웨덴 북유럽의 감성이 어떤 건지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하게 연출하기보다는 깔끔하고 정교하게 편안하게 연출을 해주는 이 모습은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렇게 되면 차를 조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함이 느껴지거든요. 이 차를 다룸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전기차를 타게 되면 이 순간적으로 팡 하고 나오는 그 출력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셔서 그거에 적응하시는데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폴스타2는 그럴 일은 없겠다라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다루기 쉽고 편하고 익숙하고 그런데 강력해요. 충분히 강력합니다. 물론 제원상 가속 성능을 본다면 전기차 부분에서 최고의 성능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실 408마력의 출력과 강력한 토크가 즉각적으로 전개가 되어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초대에 끊어준다, 5초 이내로 들어가준다. 이건 분명 퍼포먼스 부분에서 확실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주행을 하면서 답답함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출력 전개의 그런 만족스러움은 주행 내내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게 있어요. 이 RPM, 그러니까 모터 회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막 고주파음이 들려온다거나 막 엄청 귀가 간지러운 경우도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운전자의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 이 폴스타2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실제로 주행을 하는 내내 별도의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할 만큼이 돼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만족하면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어필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차의 세팅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루기 좋은 느낌이에요. 가볍다거나 허공을 가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다룰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보편타당한 수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군더더기 없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셋업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생각한 대로 움직여준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퍼포먼스 패키지잖아요. 그러면 좀 달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감각을 바꿔줄 수 있는 스티어링 휠 셋업을 좀 더 하드하게 바꿔주면 사실 조향감 자체는 그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무게감이라든가 반속도는. 그런데 스티어링 휠 느낌이라는 게 사실 전체적인 핸들링의 느낌을 주거든요. 차가 좀 더 일관적이고 민첩하게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노면 대응이 전체적으로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과하지 않은 선, 그러니까 일상의 드라이빙을 즐기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차의 매력을, 또 달리는 즐거움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셋업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보편타당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약간의 캐릭터를 줄 수 있는 그런 드라이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를 위한 서스펜션들 요소들이 달려져 있거든요. 이게 조절식이에요. 조절식 서스펜션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폴스타에 적용되었던 올린즈사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헤리티지를 지켜나가는 부분인데요. 능동적으로 조절되는 건 아니에요. 센터에 가서 이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21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이 셋업의 범위에서 이 승차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폴스타만의 퍼포먼스, 폴스타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셋업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 운전자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부분이, 혹은 또 기대를 하게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좋고요. 실제 지금 이 셋업 자체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글쎄요, 이 정도의 셋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대로 타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뭐 스포츠 모드를, 그러니까 ESC를 끄면서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시켜보고, 또 조향을 하면서 여러 산길을 달려보고, 와인딩 코스를 좀 제한적이지만 달려보는데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높고 잘 달려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로 주행 템포를 높였을 때 생각보다 차가 잘 받아주고 한계가 깊어요. 사실 전기차라고 한다면 뭐 때때로는 좀, 그래, 전기 모터와 배터리 외에는 좀 볼 게 없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 차는 그러지 않고 아주 능숙하게 잘 보여준다라는 점, 기대 이상의 그런 주행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주행거리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텐데요. 사실 재원상 이 롱레인지 듀얼 모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시 334km의 주행거리를 제시하는데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55%거든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220km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주행을 해보시고 또 연비 주행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공인된 주행거리보다 더욱더 넉넉한 주행거리를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큰 무기죠. 예. 테슬라가 여러 기능들과 자율주행 기능 과시하면서 어필을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 가장 뛰어나고 가장 신뢰도 높은 이 자율주행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이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 이 파일럿 어시스트는 정말 훌륭한 기능입니다. 운전자보다도 더욱더 부드러운 조향과 정교한 가감속을 보여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의 운전자분들이 만족하면서 드라이빙을 즐기시기에 최고의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폴스타가 굉장히 좋은 타겟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서 본다면 테슬라보다는 분명 부담을 덜었지만, 글쎄요, 패키지와 구성에 있어서는 분명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국산의 그런 대중적인 보편적인 전기차와는 또 다른 이런 폴스타만의 감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폴스타의 전략이라던가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본다면 당분간 폴스타 꽤나 힙하고 꽤나 유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감각적인 것 외에도 전체적인 기술이라던가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폴스타의 존재, 폴스타2의 가치는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폴스타2 롱레인지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팩을 함께 시승해 봤는데요. 분명 매력적인 전기차고요. 또 설득력 있는 가격과 구성, 그리고 풍부한 가치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한 그런 차량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